시장이 실패되는 이유 있죠?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는 따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따로 한 문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28페이지 맨 아래 있죠? 그리고 한 장 한두 장 넘기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거 너무 양이 많고 무슨 얘기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 해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자, 이 외부 효과는 크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몇 개 팔았다고요? 자, 100개 팔았으면 요거는 거래 당사자죠? 근데 을이 이제 택배로 받아봤는데 5개가 썩어 있다.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당장 전화해서 가져가라. 돈을 깎아달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이득을 줬을 경우는 시장 기능으로 해결됩니다. 시장 기능에 따라 가격이나 수량이 반영되는 거죠. 알아서 해결할 거 아닙니까? 알아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닙니다. 알아서 해결하니까. 이걸 시장 내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시장 내부 효과.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무슨 자라고요? 3자. 이사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지나가다가 차 끌고 가다가 어떤 여자분을 넘어뜨려서 코를 깨뜨렸다. 그러면 물어줘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놔뒀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손해 입혀서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 놔뒀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크게 손해보고 얘는 이득 볼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대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시장 내부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시장 외부에서 정부에서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리면 간단히 해결합니다. 여기는요 외부 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 뭐라고요? 경제. 얘는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 불경제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요 다른 말로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한번 정의를 먼저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이익을 줬다.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를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가만 놔뒀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를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똑같은 예를 기억하세요. 강의 상류, 강의 하류인데 강의 상류에서 화학공장 운영하는 사람 딱 있는데 화학공장 운영하다 보면은 오염물질 나와야 안 나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강에다 버리는 거죠. 생각 없이. 오늘 설거지 했어, 안 했어요? 설거지 했으면 그 설거지물이 결국 어디로 가요? 수채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요? 또랑으로,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안 버리면 어디다 버립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 없이 버렸죠. 근데, 자, 버리고 났더니, 여기서 얘하고 아무 상관없는 요 밑에서 양식업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어 양식업 하는 사람이 있죠? 물고기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손해를 입혔어, 안 입혔어요? 입혔죠? 그럼 어쨌거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서 몰래 농약 뿌렸다. 그럼 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잡아다가 이제 경찰 신고하려고 하는데, 의도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좀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 안 했던 간에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죠? 여기까지를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양식업자가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공장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이 순순히 물어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 물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저 위에도 공장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죠? 그거 모르시나요? 그래서, 그리고, 자, 네가 공장이,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 이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야. 어떤 증명이라고요? 화학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화학을 알아요, 몰라요?
회 뜨는 건 알아도 그거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얘가 그럴 겁니다. 그럼 그냥 소송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애매모호하죠? 누가 손에 입혔는지 잘 모를 수 있고, 그죠? 입증하기도 쉬워요, 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자들한테는요, 조세를 잔뜩 부과하겠다. 뭘 부과하겠다고요? 조세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요, 뭐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겠다. 아니면요,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네요. 이걸요, 지역지구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지역지구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답니다. 이게 이제. 자,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만 놔뒀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시장 기능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요 얘기인데 요걸 자꾸 이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바람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이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은 하는데 뭘 한다고요?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는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따지면서 들어가면 오히려 34회 때 또 봐야 됩니다. 언제 또 봐야 한다고요? 34회. 32회도 떨어지고 33회도 떨어지고 언제 또 봐야 돼요? 34회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요, 암기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걸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암기하는 거라고 했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보상하는 게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쨌건 여기서 공장한 사람이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죠.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보상 나갔으니까. 그죠?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어더라고요?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얘가 손해본다겠죠? 이걸요,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거나 많이 생산하면서 누구는 큰 이득 보는 거죠? 누구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대표적인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뭐 그림의 형태로 알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힘들어지네요. 그림. 자, 요게 뭐예요? 공급 곡선입니다. 뭐라고요? 공급선, 이제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한계 비용이라고 해요. 마지널 코스. 그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이거 손해 봐야 안 봐요? 손해 보니까 이거 폐수 방지시설 같은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막 이거 하려면 돈이 더 나가죠? 누군가가 크게 손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큰 비용이 더 나가고 있죠? 누군가가, 물고기 다 죽으니까 이거 방지하려고 어떻게 막 시설 더 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사회 전체의 비용. 자, 요거는요, 사적 비용이라고 할게요. 무슨 비용이라고요? 사적 비용. 그래서 수요곡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요, 요 차이만큼, 단위당 차이만큼 보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보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만큼만큼을요,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큰 손해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입고 있으면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가고 있죠?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단위당 이만큼 못 받았으니까 이만큼만큼은요, 조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요, 사회적 비용,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요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저분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지저분하다는 게 이렇게 표시 나왔나요? 꼬맨 자국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멋진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아주 큰 가든을 차렸어요. 차렸죠? 근데 들어온 입구가 막 지저분하고 길도 없었습니다. 오솔길밖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자 도로도 딱 깔은 겁니다. 아주 큰 가든이죠. 연못도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온 입구에 길을 딱 만드니까 도로를 원래 누가 까는 거야? 국가가 지자체가 까는 거 아닙니까? 세금 걷어서. 근데 얘들이 이제 직접 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도다 해줍니다. 개인이 만든 도로를 뭐라고요? 사도. 어쨌거나 개인이 도로를 깔으니까 얘들이 교통이 편리했어,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러면서 집값도 올라가겠네요. 그 들어온 입구가 지저분하니까 나무 같은 거 많이 심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 아주 쾌적한 동네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애들 상당히 집값 올라갔죠? 항상 이익을 줬네요. 그러면 이익을 줬으면 어쨌거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익을 준 건 아니죠?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요, 자,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의 효과. 그러면, 자, 왜 못 받고 있나 볼게요. 가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집값 분양 오른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이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 때문에 집값 올랐으니까 오른 거 다 걷어서 전부 다 갖다 바치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이 뭐라고요?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네 했겠죠? 누가 너 보고 임마 거기다 가든 차이라고 했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아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정의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주변 다수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아, 도로 깔으면 누구한테 이익을 줘요? 공공 다수에 이익을 주는 거죠?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준 거예요? 얘들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자, 생산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얘들한테 못 받을 바에는 생산자를 좋은 일하고 있죠? 남한테 이득을 줬으니까, 공공에 이익을 줬으니까 얘들 지원해 주자. 얘들한테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조세를 뭐라고요? 감면해 주겠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한 자들한테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고. 자, 누구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대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대가를 못 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조세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얘들이 만약에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자, 대가를 받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했죠? 그럼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고 돈가스 더 많이 만들어 팔겠죠? 돈가스 하시나요? 그런데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는 거죠? 상대로 얘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대표적인요, 시장 실패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래프 형태로 알아볼게요. 그래프 형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요거를 아까 비용곡선이라고 했죠? 비용곡선인데, 요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다 섞어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해서 드릴 건데. 근데 이 지역에서 누군가가 큰 이득을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죠? 이익을 보니까, 자, 결국은 이익을 본 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거죠? 이익을 보니까 그만큼 비용도 적게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사회적 비용이다. 사회 전체적인 비용. 이거는요, 사적 비용이라 할게요. 무슨 비용이라고요? 사적 비용.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 차이만큼 대가를 못 받은 거죠? 요 차이만큼 대가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만큼씩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득을 공짜로 보니까. 그러면 자기는 비용이 절 나가는 거죠? 이게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차이만큼을 대가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산자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 프리스. 이렇게 해볼게요. 자, 프리스 하면요, 제발. 자, 마이. 자, 그 다음에 프론트라는 게 앞이라는 뜻입니다. 프론트가 뭐라고요? 앞. 야드는요,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R입니다. 자, 제발 내 앞마당에, 앞자리 따서, 휨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입니다. 뭐라고요? 휨피. 자, 제발 내 앞마당에 이렇게 뭐 호수 같은 게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유치하려는 이기주의를 뭐라고요? 휨피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낫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not in my 백은 뭐야? 뒤란 얘기죠? 야드는요, 마당이다. 자, 절대 우리 뒷마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앞자리 따서 그걸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님비 현상이다. 자, 그러니까 절대 우리 뒷마당에
이렇게 뒤에 화장터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보상도 못 받으면서 손해를 안 보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아니면 우리 뒷마당에 사드가 배치되면 돼요? 안 돼요? 사드 배치인데도 난리 났었죠? 성주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절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는 걸요. 안 좋은 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암기하라고 했죠? 이거 이렇게 지우고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요거 남한테 피해 줬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남한테 피해를 입힌 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조세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못 받고 있으니까 남한테 이익을 주는 자들 있죠. 이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뭐라고요?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나중에 지금부터 암기하는 건 아니고 청소부대다. 무슨 부대라고요? 청소부대. 이렇게. 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요. 과소 생산됩니다. 부의 외부효과는요. 과대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너의 피분이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자, 중학교 동창을 10년 만에 만났는데 피부가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그 껍데기 어디서 바꿨냐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정말 너의 피분이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갔어요? 정의 외부 효과는요 핀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 그래서 요 정도는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니까 하시고. 요거는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모의고사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 정사편 뭐라고요? 부사비.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정사편 어떻다고요? 부사비. 자, 이건 항상 사회 전체적인 측면이죠.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어떤 측면이라고요? 사회 전체적인 측면. 그래서 자, 정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으로 따집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비용으로 따지는 겁니다. 나중에 다 하기로 하고. 자,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노트를. 그래서 얘는요 굳이 쓰자면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사비 했으니까 정사편에 19세 이상 보는 영화 있죠. 여기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요? 부사비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요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항상 편익은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죠. 얘는요, 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굳이 쓰자면 이렇게 얘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는 작다. 사적 비용보다는 작다. 얘도 거꾸로 얘는요, 사회적 편익이 자, 사적 편익보다는 어떻다고요? 작다. 자, 한쪽만 딱 중심 잡으면 됩니다. 요건 어렵죠, 이건. 안 어려워요? 그냥 정사편 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구나. 그럼 비용은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구나.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돼요. 요거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편익은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힘들죠? 자, 그러면 힘들면 요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요건 많이 안 물어보니까. 다른 걸로 해서 답을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지우고,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정소부대다. 그다음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분이.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 몇 페이지라고요? 68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268페이지 찾으셨나요? 1번 볼게요, 1번. 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공공재, 2번의 정보 비대칭, 3번의 외부 효과, 4번의 불안정 경쟁 시장인 독과점 있죠?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걸 봤는데 5번에 재화의 동질성, 요거는요 완전 경쟁의 요건입니다. 완전 경쟁은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요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요거하고 상관없어요. 오른쪽 볼게요. 4번 볼게요.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뭐가 있다고요? 비경합성이 있다. 맞고,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게 되면, 아까 사적 주택에 맡기게 되면 도로 깔려고 안 깔려고 해? 안 깔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적게 생산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라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적 주택에 맡기게 되니까 공급하지 않으려니까 직접 나서서 세금 갖다 깔으려고 할 겁니다.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공원 같은 거 딱 설치하면 주변에 집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잘 보존된 산림은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죠. 돈도 안 내고 막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막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공공재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7번 볼게요. 7번. 자, 외부효과 7번에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외부효과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2번 볼게요. 정의 외부효과 발생하면 정말로의 피분이 했죠. 그러니까 핀피 현상 나와야 됩니다. 님비가 아니라 뭐예요? 핀피 현상. 세 번째,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있죠. 이것도 다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아까 저기 화학공장 있죠. 이런 것들이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비용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사회적 비용으로 더 나갈 수 있죠. 사회 전체에서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자 볼게요.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주택 한복판에 연탄 공장이 있다. 이런 경우 있죠. 연탄 공장이 남한테 피해 줘야 안 줘? 줄 수 있네요. 그래서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지역 간의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거꾸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자, 지금부터, 자, 지금까지 요걸 중심으로 해서 몇 문제라고요? 한 2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2문제. 자, 그래서 거꾸로 돌아와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234페이지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정책 수단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정책 수단인데,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토지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토지 정책. 근데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정책. 자, 요거 위주로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조세 정책 이러한 형태로 알아볼 겁니다. 조세 정책. 자, 먼저 토지 정책과 관련돼서는 다른 거는 심심하시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뭐더라고요? 심심하시면 뭐 234, 235 이런 것들은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23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 방법 있죠? 요거는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정책 수단이다 해줍니다. 정책 수단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들을 좀 얘기하는데, 토지 시장에 여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용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용 과정에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이용을, 자, 어디 갔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 토지 이용을 뭐라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제한도 할 수 있죠. 이런 거를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2번째 줄 해볼게요. 토지 이용 규제 2번째 줄 맨 끝에 용도 지역지구제 있죠.
요거는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개발권 양도제 이따 할 겁니다. 잠깐.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제라든가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거나, 자, 아니면요, 뭐, 이 정도 있죠? 이 정도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 규제라든가 각종 인허가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개입. 요거는요,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토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 혹은요,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이런 형태를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자, 예컨대, 자,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땅 구입해갖고, 여러 가지 택지도 개발도 할 수 있고, 땅 개발된 땅을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고, 도시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재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요, 자, 이 아파트 지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임대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한번 예들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직접적 개입은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토지 수용, 아니면요, 토지 은행제도, 아니면요, 공영개발 및 토지 구획정리 사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직접 나가서, 들어가서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 대충, 이거 정확히 몰라도 이런 걸 다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공부 다 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간접적 개입. 요거는요, 보통 문제에서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커니즘 그냥 놔둔 상태에서 뭐 소기의 효과를 얻겠다. 소기의 효과를 얻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시장기구의 틀은 유지하면서, 유지가 빠졌네요. 유지하면서 소기의 효과를 얻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구의 틀은 그냥 놔준 상태에서 주로 사이드에서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으라 할 수 있죠. 아니면요, 대출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예와 예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와 예는 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읽다 보면. 근데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란 얘기죠. 돈을 줘도 문제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네 가지는요. 맨 먼저 보조금, 그 다음에 조세수단, 금융수단,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부담금, 이런 식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이거 다, 자, 이 간접적 개입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자, 이용 규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뭐라고요? 용도 지역지구제. 요거는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잘 물어보니까.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기 23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용도 지역지구제 있어 없어요? 자, 요거 정리할 수 있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요.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자, 여러 가지 행정적 그 지원 같은 거 해주는 것이죠? 요거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보조금, 조세, 금융, 부담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용 규제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요거, 용도 지역지구제. 예,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개발하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여러 가지 용도 지역제라든가 지구제, 구역제를 실시합니다. 그런 지역마다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건물은 어느 정도 크기로 짓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다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요, 용도 지역지구제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우리나라 지도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은요, 이렇게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다음 이런 지역은요, 이런 지역은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이러한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관리지역 해줍니다. 관리지역은 아직, 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하긴 하는데, 주변의 토지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확실히 정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갈 예정이라든가 이쪽으로 갈 예정인 땅들 있죠? 이런 땅들을요, 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거 이제 공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요, 지역제라 하는 겁니다. 문제라고요? 지역제인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뚝뚝 잘라서 이런 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라 하더라도 저런 데 보면 산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를 뭐 녹지지역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앞으로 이렇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계획관리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거를, 자, 뭐냐면 보존관리지역 해줍니다.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걸요, 생산관리지역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또 더 세분화할 수 있어 없어요? 뭐 일종 주거지역, 이종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걸 지역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같은 지역제라 하더라도 토지용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시킬 필요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구역제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역은 자, 미관지구다. 예, 이러한 지역은요, 뭐 경관지구다 할 수 있죠. 방화지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지역제는 절대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아시나요? 중복 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요 지구제는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그럼 중복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도시내라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 안에, 요 중에 일부는요, 개발을 제한하겠다.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도시 한복판이라도 약간 개발을 좀 제한시킬 필요가 있죠. 이런 걸요,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해서 공부할 것이고, 지금은요,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거 알아볼게요. 어떤 효과? 자, 볼게요.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 딱 차렸어, 안 차렸어요? 차렸죠? 그러면 남한테 이게 큰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 외관도 좀 안 좋고 미관도 시끄럽죠. 그리고 빨래 널면요, 그 시커멓게 변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보상하면 상하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부의 효과. 자,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누구는 손해보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구는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문제는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했다고 치자. 전용 뭐라고요? 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를 딱. 요거는요, 단기적인 효과. 얘는요, 장기적인 효과. 자, 단기와 장기를 그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분화합니다.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어떤 맥주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맥주 회사는 맥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자, 자기네들 생산 시설의 범위가 있어 없어요? 공장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가격이 계속 좋아지면 공장을 새로 설치해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공장을 새로 지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라는 것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요, 시설 확충이 곤란한 짧은 기간이죠. 이걸 단기라는 겁니다. 장기는요, 시설 확충이 가능한 긴 기간이죠. 이걸요, 장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는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하기로 할게요. 시장 전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자, 여기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라. 아니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지역이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런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 부의 외부 효과가
외부 효과가 이제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이런 동네는 쾌적한 동네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초과 이윤을 얻어갈 수 있네요. 초과 이윤을 얻어간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누가 가져가냐면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표현이 좀 어려운데. 자,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팔 때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여기 뭐가 숨어 있냐면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 때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요, 기존의 공급자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요,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독점이다. 이게 뭐냐면,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거 노동의 대가가 아니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니까 그냥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이죠.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입니다. 뭐라고요? 사전적.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죠? 근데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정했고,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묶어놨다. 그러면, 여기는 집가 올라, 안 올라요? 얘는 막 크게 손해볼 수 있죠?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요 손해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지역 간의 뭐라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난 겁니다. 단기적으로 초과이는 얻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물어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집값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오르니까 건설사가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다면 집값 좋아졌죠?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어서 파는 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는 단기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건설사가 들어오기는 힘든 짧은 기간이죠. 이걸 뭐라고요? 단기라는 거고 장기는요 다른 건설사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긴 기간이죠. 이걸요 장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하겠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자 다른 건설사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어서 팔려고 하죠. 그래서 신규 공급자들이 타 공급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뭐 진입한다 해줍니다.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니까 공급이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니까 막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야 되냐면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요게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자들의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 근데 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쪽으로 올게요.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용의 효율성을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죠. 그러면서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지역 간의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문제라고요? 형평성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손해보기 하고 누구는 이득보기 하고 누구는 손해보기 할 수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23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개발권 양도제도다. 자, 요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시행하진 않아요. 여기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개발 시행하냐 안 하냐 이걸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시행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미국에서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뭘 보려고요? 자, 사적지 근처에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이 자꾸 들어서거나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사적지 본래 기능이 회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요 근처에, 반경 요 정도까지는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규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요게 벗어난 지역은요, 요 정도 범위까지는요,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네요. 그러면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 보는 거죠?
아, 3층 지어서 임대해봐야 돈 대환돼? 근데 얘는 이제 큰 돈 버시고 얘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결국 지역지구제는 크게 따진다면 이런 지역을 상대적으로요, 보전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을 상대적으로요, 개발지역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전지역, 얘는요, 개발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보고 이득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땅이든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뭐는 있다고요? 소유권이 있는데 얘들한테는 뭘 주냐면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손해보고 있으니까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해요. 얘들은 개발권 줘야 안 줘요? 아, 얘들 이득 보고 있는데 뭐하러 줍니까? 개발권이라는 증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자, 만약에 개발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가, 이거는 일종의 남한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권과 별도로. 그래서 만약에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있죠? 용적률 건폐율 이상의 개발을 원한다. 추가적인 개발을 원한다. 그러면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개발권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개발권 있는 자한테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이 개발권을 팔 수 있죠? 이걸 양도한다 해줍니다. 개발권을 뭐라고요? 양도한다. 양도하면 돈이 생겨 안 생겨? 돈이 생기니까 손해난 걸 이걸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직접 굳이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 손해나게 한 자한테 보상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괜찮은 제도예요. 근데 요거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볼게요. 요거는 자,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뭘 높일 수 있다고요? 형평성 매우 높일 수 있는데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 볼게요. 돈이 많은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개발권 막 사들여 안 사들여? 사들여서 막 50층 100층 막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지구제 틀 있죠? 이거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겁니다. 아, 효율적으로 이용학교 지역지구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와해되면서 이 지역이 과밀 혼잡이 야기되면서 아주 아주 엉망이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엉망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엉망 개발. 자, 그래서 효율성에는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는 매우 문제가 되죠. 이거 되겠죠? 아, 이 지역지구에 완전 틀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건물 막 지어대고 막 개판 지고 할 수 있죠?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241페이지 보시면, 자, 그 중간 정도의 개발 제한 구역 있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제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 이제 공부에서 공부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지역은 개발을 좀 제한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하겠다는 얘기고,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제도 있죠? 송파 지구 단위 계획, 청라 지구 단위 계획, 그 지역의 어떤 도시군 관리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그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 있죠? 이렇게 해서 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겠다는 걸요,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한다고요? 자, 그 공부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제도 있죠? 그냥 말뜻만 하시면 돼요. 우리 그 적성평가 해요, 안 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적성평가를 통해서 얘는 미술의 그 자질이 있구나, 얘는요 체육의 자질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적성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꼭 형 본다고 하면 애들이 컨닝 해요, 안 해요? 앞에 있는 애 그 미술 잘하는 애 있죠? 그걸 컨닝해갖고 그 미술 더럽게 못 그리는데 얘도 미술의 재질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컨닝 같은 거 하면 돼. 그러니까 토지도 미리미리 이제 적성을 평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용도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서 평가해 놓을 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존과 개발의 경합이 있을 때 그때 거기 맞춰서 이제 이용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토지 비축제도라고 있는데 이거 볼게요. 토지 비축제도는 이걸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토지은행제도. 이건 현재는요, 이거 토지은행제도를 하는데, 요거는 현재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뭐예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당장 땅을, 자, 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아닙니다. 신도시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공공시설 용지를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어 없어요? 아, 지금 땅값 쌀 때 사놓을 수 있는 거죠? 산 밑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 살려면 비쌀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공공시설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 미래에 땅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는 사람 많은데, 이용할 사람이 많은데 땅이 부족하면 땅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미리 사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적절히 풀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래 토지 수급 불균형, 수급 뭐라고요?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사놨다 그때 맞춰서 풀 수도 있는 거죠.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토지은행제도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토지은행제도.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자, 개발의 주체가 누구예요? 공공입니다. 누구라고요? 항상 공공하면은,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각종 공사 있죠? 얘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다 수용의 형태로 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아예 그냥 땅을 사들여서 택지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답을 하고요. 공영개발이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사들인 형태예요. 사들인 형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거기 271페이지 볼게요. 271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8번 볼게요. 8번. 자,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간접적 개입은 아까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죠? 여기다 굳이 하나 정도 한다면 각종 행정적 그 지원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기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1번 볼게요. 1번에 중간에 금융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2번에 조세 있어 없어요? 있고, 5번에 임대료 보조 있어 없어요?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그 다음에 4번이 각종 정부 체계를 구축해 준다. 이건 행정적 지원이죠. 이것도 여기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안 물어보는데 실전에서는. 다만 정답은 토지 비축제도. 이건 땅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개입.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했어야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0번 볼게요. 10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관한 부담금 제도라든가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법이 아니라 간접 개입 방법이라고 했죠. 간접 개입 방법. 1번 틀렸네요. 2번 보시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 실패의 보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이거 맞는 거죠? 틀린 거 아닙니다. 3번에 개발 제한 구역은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공공토지비축제도, 자, 토지은행제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 공공토지비축제도가 토지은행제도죠. 요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그러니까 미래 공공시설용지를 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토지시장의 안정. 나중에 토지가 부족하면 막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이런 것 대비해서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여기서 사회적 후생 손실은요, 그 밑에 써놓으세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개입했죠. 근데 실패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죠? 문제 인식을 잘 못한다든가, 뭐 시차가 많이 존재해서, 자, 지금 시행했더니 한 20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요, 정부 실패다 하는 겁니다. 무슨 실패라고요? 정부 실패. 한 장 넘겨볼게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 부담금 제도는, 자, 이거는 뭐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자, 어떤 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 그 앞에 있는 땅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땅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 미리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막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상 지가 이상으로 막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지하철을 깔으려고 하는데, 왜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이 막 이익을 봅니까? 주민 모두가 이익을 봐야 되죠? 이걸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를요, 개발부담금 제도라는 겁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있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책에는 없으니까 간단히 하세요. 나중에 그 학습 노트 가지고 할 겁니다. 이번에 용도지역지구제는요, 토지용계획의 내용에 구현되는 법적 수단이죠. 공포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유계 이용에 관한 법률. 3번 해볼게요.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발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게 아니라 시군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시군 누가 한다고요? 구청장. 나중에 개 같은 거 있잖아요. 개자 들어간 거,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가격, 이거 전부 다 시군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토지시장에,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죠. 아까 직접적 개입 아닙니까?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공법상의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주택정책 알아볼 겁니다.